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장과 미국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시간 한미스탑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렁출렁이면서 아슬아슬한 어떻게 보면 장이었는데 여러분들 국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은 방향성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되게 갈팡질팡한 하루였는데 여러분들 투자 고민 이 한미스탑과 함께 여러분들 해결하시길 바라고,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투자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이 박소은만 믿으면 여러분들 한미스탁 잘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드릴 방송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소은 전문가고요. 저는 이제 미국장, 이 국내장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는 이 프로 중에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학력, 경력, 자격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다 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박소은 전문가가 괜히 박소은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인사이트를 너무나 분석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 잘 믿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전우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저만 여러분들 잘 투자 정보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이 석사 과정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때 이 외환시장을 다루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 분석에도 능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펀드 매니저였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볼 때는 여러 화면들을 토대로 이 참고를 하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룸버그입니다. 한국의 뉴스는 조금 느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가장 본격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블룸버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거시경제 분석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력으로 보면은 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13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었고 여러 투자회사의 이 펀드 매니저도 재직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투자회사 대표까지 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펀드 매니저들과 함께 이 자본시장에서 가장 선두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펀드 매니저라는 거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박소은 전문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국내장부터 미국장까지 1부부터 2부까지 여러분들 순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한미스탁 방송은 1시간가량 1시간 안 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고도 장이 끝나고도 여러분들한테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한미스탁 방이 있습니다. 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국내장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참여 방법이 있죠. 022638-3955번으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면은 한미스탁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는 분도 이제 참여가 가능한데 밑에 자막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다들 켜셔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서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그냥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링크가 떠요. 노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한미스탁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국내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이 장 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장은 저희 한국 시간으로 이 밤 11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제가 그때도 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자 정보를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스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장이 조금 흔들흔들했지만은 아슬아슬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조금 저는 괜찮은 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견조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은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이시는 거는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투심 라인이 어디라고 했죠? 2600선이라고 했습니다. 2600을 오늘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2600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서 262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주체들을 확인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 개인들 물량을 받아쳐주고 있는 게 바로 외인과 기관이겠죠. 이 외인과 기관이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차익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는 좀 더 시장이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만은 아직은 위험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과 더불어 가지고 국내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심리선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죠? 780선입니다. 780선을 항상 딛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780선까지는 투심이 조금 염려가 되지만은 지금 오늘 날짜로는 77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80선까지는 10포인트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단기간으로 보시면은 10포인트 정도 오르고 이 투심이 조금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800선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차트 속에서 여기 밑에 부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상단 하단 부분이 780선 밑입니다. 밑에가 이 매물선이 짙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해야만이 이 800선까지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을 소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증시 상황은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신용 대차 물량과 공매도 물량을 항상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공매도가 조금 얕아지고 그리고 신용 대차가 조금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포트를 재정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3가지 테마를 항상 준비를 해놓습니다. 3가지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고지를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한미스탁 참여 방법인데 02-2638-395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미스탁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증시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3가지 정도를 좀 꼽았는데 첫 번째 이슈가 국내 증시 반등에도 이 B2, 이 빚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B2가 증가를 하고 이 반대 매매 우려가 커진다는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이 신용 대차 물량 있죠. 신용 대차도 이 B2 중에 하나입니다. B2 중에 하나고 국내 증권사는 항상 개인들 물량, 개인들 B2, 이 신용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증권회사에서 입사를 했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기관의 물량보다도 개인의 반대 매매라든지 신용 물량, 이 B2 관련된 물량들이 이 청산이 언제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B2가 증가하고 반대 매매 우려가 커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리송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반등의 흐름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지금 2월 신용 물량을 보면은 17조 원입니다. 18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2개월 만에 2조 원 이상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 시장은 안 좋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신용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2개월 만에 2조 원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무래도 제가 프로 전문가가 보더라도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추상적인 IPO 주관사 내규를 보완하겠다는 이슈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제가 증시가 조금 활성화가 될 때는 항상 여러분들 IPO 시장을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PO 시장이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이 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IPO 시장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은 조금 어두웠지만은 이 최근 시장 2월 달 들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감원이 IPO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어떤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 자체가 조금은 보완성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기관 투자자였었을 때, 기관 투자자 입장이었었을 때, 그때 이 IPO를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도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는 IPO 시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포트 정비를 재정비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이 단기간의 이슈들, 이 섹터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 순환매가 나올 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섹터와 종목들, 개별 종목 이슈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재건 테마라든지 원전 테마 이렇게 좋은 테마들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항상 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인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어떤 테마냐면은 바로 게임 테마입니다. 게임 테마. 게임 테마를 가져왔는데 게임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길게 보지 말고 항상 단기간으로 보시되 롱텀으로 가져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게임이 나오면은 물론 상한가도 노릴 수가 있겠지만은 모멘텀 자체가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 3월에 신작이 나오는 대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3월이면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 신작 발표가 되면서 이 하반기까지 한 해 장사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고요. 이 게임 관련된 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크래프톤부터 컴투스, 넥슨 게임즈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존도 이 게임주 중에 하나고요. 넷마블도 있고 드래곤플라이도 있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좋은 차트, 괜찮은 차트, 저처럼 이쁜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 종목이 바로 시프트업과 펄어비스입니다. 시프트업과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차트 속에서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좀 안 나왔었어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상장일 시가가 79,900원이고요. 상장이 당일 고가가 89,5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상장일 당일날 종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종가가 중요한데 종가 같은 경우는 71,0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1,000원이 이 해당 주가의 가장 맥점이 되는 거예요. 71,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63,000원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장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당수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상승 모멘텀을 못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원입니다. 3조 6천억 원인데 이 종목은 6만 원 아래가 굉장히 저가고요. 그다음에 6만 원부터 6만 5천 원까지가 적정 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만 3천 원 부근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 수준에서 여러분들 저가에서 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장일 당일 종가 부분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상장일 종가가 7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1,000원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가장 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효한 이 시프트업 여러분들 차트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당겨서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급락한 부분이 있죠. 급락한 부분이 어디죠? 차트 속에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배당락일이에요. 작년 12월 말일 날짜로 급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급락한 부분이 맥점이에요.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맥점을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고 여기 시가가 35,35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33,9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 상승 모멘텀이 무섭게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2조 1천억 원인데 아무래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적정 밸류가 4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 중에서 여러분들 시프트업과 펄어비스 이 두 종목을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달에 신작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여러분들 대비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좀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슈부터 테마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 새말뚝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아무래도 국내장 같은 경우는 새말뚝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물망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팬들이 명칭을 좀 지어줬었는데 이 새말뚝으로 국장 받고 이 그물망으로 미장으로 수익 낙자. 이 기법이 바로 여러분들 새말뚝 기법입니다. 그러면 새말뚝 기법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새말뚝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화 파묘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쉽고 이해가 좀 편하게끔 하려고 하면 이 새말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직관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착안한 기법입니다. 이 새말뚝 기법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이 신선 노름이 가능할 정도로 이 안전하고 이 타점을 노리는 기법이다 보니까 너무 쉽고 여러분들 확실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앉아서 그림과 같이 앉아서 여러분들 새말뚝만 찾아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 속에서 모든 비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속에서 이 MTS와 HTS로 이 차트 속에서 새말뚝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럼 새말뚝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 새말뚝을 뜻하는 거예요. 파란색 아닙니다. 빨간색이고요. 빨간색 새말뚝도 기준이 있는데 꼬리를 제외하고 이 몸통 기준에서 이 새말뚝을 찾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고 이 새말뚝이라는 거는 이 시가와 종가를 의미하는데 시작한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 장이 마감할 때까지 가격을 15% 이상 15%부터 30%, 이 가격 제한폭이 30%까지다 보니까 15%부터 30%까지 가격을 끌어올린 양봉 캔들을 지금부터 이 새말뚝이라고 칭하고요. 이 새말뚝을 찾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 새말뚝을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그림과 같이 내등분을 하시면 돼요. 내등분을. 이 내등분을 하실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내등분 하실 때도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박소은 전문가가 내등분을 하라고 했는데 내등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그림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트 속에서 이런 새말뚝을 찾았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그냥 내등분을 하시면 돼요. 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이 내등분을 균등하게 하는 게 먼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구간이 1차 매수 구간. 첫 번째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1차 매수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이 여기 2차 매수 구간이고 세 번째 3차 매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 자, 새말뚝을 받고 내등분을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매수를 진행했다. 그러면 그림처럼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모양들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받고 주가 튀는 게 돼 있어요. 새말뚝 받고 이렇게 주가가 튑니다. 항상 튀는데 여러분들 1차부터 3차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이 자리,
1차 매수 자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매수할 때는 항상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 파는 거. 이게 가장 주식에서 잊지 말아야 될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그림과 같은 형태가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이 없죠. 너무 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로 전문가죠. 프로 전문가는 여러분들한테 정이 있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매매 규칙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매매 규칙이 새말뚝 매매 규칙인 거예요. 한 종목당 투자 금액의 20% 이상 담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새말뚝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종목이 20%, 자기 투자 금액의 20% 이상 담으시면 안 돼요. 비중 관리를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매수와 매도, 이 사는 거와 파는 것도 항상 분할로 사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 이 투자 금액의 전부를 올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5% 내지 10% 정도를 분할로 매수를 하고 사고 그다음에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조금씩 파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룰이다 보니까 게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새말뚝 기법은 이렇게 규칙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실전 차트가 중요한데 실전 차트에서 뭐든지 답이 있어요. 이 답이 뭐냐? 첫 번째, 새말뚝을 먼저 찾아본다. 자, 어디에 떴냐? 새말뚝 여기서 떴습니다. 여기서 뜨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내등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등분을 하시면은 자, 1차 지점과 2차 지점, 3차 지점 딱 보이죠? 딱 보여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면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진행하고 여기 봐보시면은 또 한 번 새말뚝이 떴죠. 그러면 또 한 번 떴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타점을 노려가지고 1차부터 3차까지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 파냐? 지금 봐보시면은 첫 번째 새말뚝에서 42% 상승률이 나왔죠. 나왔으니까 두 번째 새말뚝이 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수익 실현, 매도를 분할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말뚝이 떴으니까 여기서도 타점을 노려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면 이렇게 33% 정도 상승률이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서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세 번째 새말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등분을 하셔가지고 1차부터 3차까지 순차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최대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90% 정도 상승률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 새말뚝 기법이 이렇게 놀라운 기법이에요. 재밌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 국내장은 새말뚝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면 조금 아쉽죠. 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스타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이 참여를 해보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정보를 드려요. 여러 투자 정보를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고 로봇 관련된 주 중에서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이 여러분들한테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새말뚝 기법입니다. 이 종목도 새말뚝 기법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초가로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당일날 20%까지 상승률이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좋은 종목으로 보답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이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날짜로 이 새말뚝이 떴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상승률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한안령 해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 화장품 관련된 주인데 이 종목은 아직도 이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스타방에 입장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 여러 투자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참고 잘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부 마지막에는 히든 종목을 드려요. 방송에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만은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미스타방에 입장을 하셔야 이 히든 종목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히든 종목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새말뚝 기법이 발동이 되고 나서 2차 매수 지점에서 무려 62% 정도 상승률이 나왔어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에서 자, 새말뚝 자리 잘 보이시죠? 여기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타점을 노려서 1차부터 2차까지 매수를 했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62% 정도 상승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하나시스템이고요. 하나시스템도 새말뚝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당일날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 새말뚝 자리 잘 보이시죠? 새말뚝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슈팅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 추천가 대비해 가지고 5% 정도 상승률이 나왔고요. 2월 13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히든 종목명은 제가 이 한미스타방에 입장을 하셔야만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히든 종목명 궁금하시다면 참여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한미스타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카메라를 그냥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갖다 대실 때 카메라를 이쪽으로 갖다 대셔야 돼요. 여기 보이게끔 갖다 대시면은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한미스타방에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한미스타방에 입장을 하셔야만 저희가 이 히든 종목명에 대해서, 당일 히든 종목명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인데, 히든 종목이 조금 보면은 좀 흘러내리는 듯하지만은 최근에 이 거래량이 폭등한 이 자리 잘 보이시죠? 최근에 거래량이 급등을 했어요. 이전 거래량과는 정말 상반되는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통 물량,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통 물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통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밑에서 거래량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가에 누군가가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0원 밑에부터 저가 매수 구간인데 저가 매수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인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나올 것 같고, 위에 보시면은 어떻죠? 여기 회색 막대선이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차트가 위에 상단 부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상승률이 나올 때는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2만 원 부분까지 여러분들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이 히든 종목명에 대해서는 한미스타방에 여러분들 남겨드릴 테니까 한미스타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이 종목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부 순서 마지막까지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한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1부 순서는 국내장이었었고 2부 순서 잠시 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것 같고, 잠시 후에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2부 순서, 이 미국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국내장 같은 경우는 새말뚝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 미장 같은 경우는 그물망 기법으로 인사드리다 보니까 이 새말뚝 아저씨 1부에서 이어졌으면은 이 그물망 아저씨 2부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미국장인 만큼이나 이 여러 정보들, 이 여러 고급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장 증시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술주 중심은 아무래도 M7 종목을 의미하겠죠. 이 M7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애플도 기술주 같은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기술주. 근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어제 날짜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반등 흐름이 너무나 예상이 되었던 그런 하루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430억 정도 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호실적이고요. 호실적에 이어서 여러분들 증시가 조금 안전화된 그런 흐름을 조금 보였지만은 잠시 후에 제가 여러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전쟁이죠. 관세 부과를 하겠다. 여러 섹터마다 여러 이 산업마다 이 감세 정책, 이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 수완들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경화된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 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정책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정황이 조금 출렁출렁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미국 증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출렁출렁해도 좀 불안불안하고 이 공매도라든지 신용대차라든지 이런 물량들 때문에 흔들흔들하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트럼프가 강경화를 외쳐도 좀 견고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관세 불확실성 여기에 아무래도 이 강한 이슈다 보니까 강한 이슈는 재료 소멸과 동시에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려먹었기 때문에 조금은 재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여지성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차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나 이렇게 이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은 흐름 자체, 큰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올랐죠. 끊임없이 오르다가 작년 12월 달 기점으로 조금 조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조정세를 보이고 1월부터 다시 또 상승세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다가 자, 최근에 보면 조금 하락을 했죠. 하지만은 여기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딘지 자, 보시면은 42,000포인트. 42,000포인트가 맥점이에요. 과거 저점을 이어보면은 42,000 부근, 42,000포인트 부근이 어떻게 보면 맥점이다 보니까 지금 43,000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위험 수준 단계는 아니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여기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박스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스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스닥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랐었죠. 꾸준히 이렇게 오르다가 이 12월 달 기점으로 박스권에 접어섭니다. 박스권에 접어들고 최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5일 연속 음봉 마무리를 지으면서 조금은 불안을 했습니다. 불안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어디죠? 19,000포인트입니다. 19,000포인트가 조금 지지가 되면서 아직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방향성을 잡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투자의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만 보더라도 여기서 저점을 연결했더니 여기 추세가 조금 확인이 저점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 상단 부근에서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을 했었을 때 잡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잡지를 않고 여기 고점에서 매수.
자, 미국 증시를 한번 해볼까 하셔가지고 작년 하반기, 작년 12월이나 11월 달에 잡으신 분들이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하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미국 주식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수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이 미국 주식에 시작할 때 어떤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는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무려 이거를 공탐지수라고 합니다. 공탐지수라고 하고 이게 0부터 100까지 이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내추럴한 구간 50을 기점으로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최근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공포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지수는 매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 지수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도 초과 공포 구간이죠. 22입니다.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2밖에 안 돼요. 이 구간이 뭐죠? 매수 구간입니다. 50을 기점으로 여기 보시면은 공포 구간인데 공포 구간에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0 이상 부분이 탐욕 구간입니다. 이 탐욕 구간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매수 구간, 매수가 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탐욕이 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포트를 점점 줄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공탐지수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려면 50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 구간이고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S&P 500인데 S&P 500 히트맵이에요. 히트맵인데 여기 지표들을 보면은 종목입니다. 종목. 개별 종목들이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죠? 테슬라는 또 하루 동안에 또 3% 정도 내렸습니다. 4%가량 내렸었고 아무래도 간밤에 어제장 같은 경우는 8% 정도 내렸다가 이제 오늘장에서는 이 테슬라가 4% 정도 내렸는데 테슬라가 기술주 중심에서 좀 핵심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 엔비디아가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이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파고도 마찬가지예요.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이제 하락을 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오른 것 같지만은 미국장은 빨간색이 내린 겁니다. 내린 거 하락인 거고 이 초록색이 어떻게 보면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맵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가면서 있죠. 이 혼조되어 있는 이 시장을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공탐지수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히트맵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별 종목을 확인해야 돼요. 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공매도 비율입니다. 공매도 비율. 아무래도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가 개별 종목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고 못하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가 전 세계의 시장이 기업이나 헤지펀드사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공매도 비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자, 숏스퀴즈라고 하는 거는 공매도라는 겁니다. 공매도. 자, 공매도를 여기서 이 티커가 있는데 티커를 여러분들 종목 코드입니다. 종목 코드를 여기에 입력을 해보시면은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심볼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여기에 이제 티커를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율과 더불어 가지고 공매도 가격, 금액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전문가, 이 프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 한미스탑방에 입장을 해보시면은 제가 개별 종목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이렇게 보시면은 공매도 비율을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놓습니다. 따로 해놓는데 테슬라 한번 공매도 같은 거 확인해 보시죠. 34%입니다.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였었을 때가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였었는데 이 40% 밑이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34%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구간이 60%를 기점으로 보시면은 조금 많은 겁니다. 60%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종목들 중에서 60% 넘는 종목들이 공매도 비율이 높은 겁니다. 높은 거고 50 밑에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 밑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9%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공탐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 위험 단계, 이 공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표들이 조금 위험성, 이 어떻게 보면 공포 구간이 좀 접어들어서 투자를 해야 될까, 미장을 떠나야 될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한 지수, 한 지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어떤 지수냐? 변동성 지수입니다. 비스 지수라고 해요. 이 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같은 경우는 30을 기점으로 두시면 돼요. 이 30 이상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19, 20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아직은 위험 단계, 정말 폭락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지수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S&P 500 지수 옵션을 해가지고 30일 동안 변동성을 확인하는 지표고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비스 지수라고 이 공탐 지수와 같이 보시는 겁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순서들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내장 같은 경우는 3월 결산법인, 12월 결산법인 이렇게 결산법인들이 딱딱 나눠지지만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결산이 굉장히 달라요. 이스라엘 기업도 있고 중국 기업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고 뭐 아시아 기업, 유럽 기업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실적이 발표되는 날짜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마다 데일리로 제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오늘 날짜 27일 날짜로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 제가 주요 종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지 이렇게 봐보시면은 회사 로고들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회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종목들이 다 실적 예상이 되는 오늘 날짜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고요. 한 종목씩 제가 살펴보자면은 이 비스트라 에너지가 에너지 및 전력 공급 업체인데 에너지 및 전력 공급 업체 중에서도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여기 봐보시면은 BST가 티커입니다. 티커를 종목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글자 한글을 적지 마시고 여기 알파벳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종목이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빨간색으로 표시해두는 이 부분이 티커다 보니까 티커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오그룹은 이제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는 조금 견고한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보일 것 같고 이 트랜스메딕스 같은 경우는 장기 이식용 의료 기술을 전담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섹터들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M7 종목 이외에도 종목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 주요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세 종목도 좋지만은 제가 무엇보다도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 종목들 이 다섯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는 AI 기반한 음성 인식 기술인데 자, 이 음성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여기 별표 붙인 부분들이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11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날 때 여러분들 이 종목들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당일 매매로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델입니다. 델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델 컴퓨터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로켓랩, 그다음에 아처 에비에이션,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까지. 뉴스케일 파워는 여기 SMR입니다. 티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여러분들 간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하루 동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들이 이 종목들이 다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스탑방에 입장을 하셔야 제가 여러 종목들 타점을 노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한미스탑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그물망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참여 방법이 있죠. 이 022638-395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한미스탑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QR코드를 다들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여기 바로 밑에 여기 QR코드로 스캔을 하시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한미스탑방에 입장을 해보시면은 여러 이 미국 주식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정보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스탑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국내장부터 미국장까지 여러 투자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물망 기법으로 수익을 낚는 방법이죠. 그 방법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말뚝은 일봉 차트 기준이었었고요. 그물망은 정말 이 분봉에서 타점을 나누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망 기법이 조금 더 이 고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봉과 30분봉에 그물망 차트를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그물망 차트라는 걸 추가를 해보시면 되고 이 차트 속에서 이 그물망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낚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 장비가 바로 그물망이고 이 그물망을 여러분들 각 증권사마다 보조 지표로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과 이제 수익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그물이 촘촘하게 모일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매수.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그물이 펼쳐질 때 이렇게 펼쳐질 때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56달러에서 매수하고 66달러에서 매도하는 요 기법이 바로 그물망 기법이고요. 촘촘하게 모일 때 매수, 펼쳐질 때 매도. 그다음 한 종목 더 볼게요. 리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 그다음 여기서 펼쳐질 때 여기서 매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노리는 기법, 요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엑손 엔터프라이즈인데 엑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역배열 상태가 있죠. 여기가 고급 기술입니다. 촘촘하게 모이되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 이동평균선들, 이 그물망이 역배열로 엉켜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매수 타이밍인데 여기서 갑자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흘러가요. 여기서 정배열로 흘러갈 때 이 그물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집합이 그물망이다 보니까 이 그물망 기법은 이동평균선들의 어떤 배열 상태들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물망 기법으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2부 순서 마지막에는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그 히든 종목은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잘 보시면은 히든 종목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미스탑방에 입장을 해보시면은 여러 투자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언제 타점을 노리는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345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은 스윙 종목이고 매수 공략가 대비해 가지고는 50%가 아니라 5%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상승률이 나왔고 테슬라만 답이 아니죠.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 중에서 이 비리비리라는 종목인데 빌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빼꼼 가격을 들어 올리는 구간에 여러분들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 23% 정도 상승률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Q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최근에 흘러내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 흘러내릴 때 이 종목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 차원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 그다음에 다음 준비되어 있는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새말뚝짜리, 새말뚝 기법이에요. 미국장도 새말뚝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새말뚝을 4등분을 했더니 지금 2차 매수 구간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요 종목, 이 새말뚝 기법과 더불어 가지고 그물망 기법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낚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스탁 방에 참여를 하셔야 여러분들 히든 종목 명에 대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스탁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참여 방법이 있죠. 02-2638-3955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여기 밑에 보시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찍고 이 한미스탁 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국내장부터 시작해서 미국장까지 모든 투자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한미스탁에서 제공드린 모든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 투자 조언일 뿐이지 해당 종목의 상승과 이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